하면서 좀 콜드콜을 기억이 남는 뭐 어떤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고객이라던가 아니면 수강생이라던가 이런 일화가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기억이 남으면 그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남겠죠. 그렇긴 하죠, 보통. 왜냐면 수강생 중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누구나 다 내 거를 예상하고 내 미래가 이렇다는 거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. 미래가 그렇죠. 어떻게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.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돈보다는 내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때는 내가 맞다. 돈을 우리가 특히 청년들은 열정페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다른 데서 인터뷰도 가봤어요. 근데 인터뷰 보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보험회사에서도 심지어 떨어졌어요. 왜냐면 내가 앉아서 인터뷰 볼 때 이게 다리를 이렇게 약간 꼬이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.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신분증 해가지고 외국 신분증 딱 줬는데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한국 정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볼 수 없는데 내가 너무 이제 자신감도 차있고 막 그런데 영업사원이 이제 인터뷰 보러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. 인터뷰는 봤는데 저는 뭔가 창업하고 콜드콜 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. 그냥 다른 데서 나를 안 써주니까 나는 내 기능은 있어. 예, 근데 그 기능을 이제 기능으로 내 기능을 무형 상품으로 이제 판매할 것까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제품을 내가 또 이제 믿는 것만 팔지. 예전에 내가 오피스텔도 분양해봤거든요. 네. 근데 오피스텔은 그때 분양했었던 것도 내가 오피스텔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 팔 수도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내가 오피스텔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본 이후는 난 오피스텔 판매를 못 하겠는 거예요. 난 그래서 뭔가를 팔 때는 내가 완전 영혼까지 믿어버리는 제품만 팔지 나는 그 외의 제품 못 팔아요. 대표님께서 확신 있는 것만. 그러다 보니까 내 상품을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 분야에서 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내 것만 그래서 나중에 팔게 된 거죠. 예.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이제 키맨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보면 측근들이 나를 도와주는 측근도 있지만 제일 또 배신하는 것도 측근이거든요.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.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모든 걸 갈아가지고 좀 도와줬던 그 수강생이 있어요. 그분 같은 경우는 애 둘씩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양육비도 대줄 게 없어가지고 제가 2번씩이나 대줬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을 제가 한 3년 동안 제 수강료를 딱 97만 원 받고 계속 도와줬고 심지어 저희 숙소에도 같이 숙소 생활까지 했었어요. 저희 어머님의 그 집을 그때 개조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. 그리고 방 3개 있다 보니까 아예 같이 살면서 그 함께하면서 이 기술이 복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개념에서 좀 되게 극단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님도 저희 가족이 오히려 더 많이 희생자죠. 제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. 근데 배워가고 다 배워가면서 이제 점점 수입도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전에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던 사람이 고객으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. 리더십도 그렇죠. 달라지고. 왜냐면 안에 돈을 이해하고 리더십이 서면 이게 망상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이해를 하고 나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전달할 때도 그 언어와 그 멘트와 원고가 달라져요.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있고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겠다. 이 사람이라면 나를 뭔가 성공시킬 수 있겠다. 이런 것들이 보여요.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복제해주고 함께 하다 보면 그 내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저는 항상 수강료 들어와도 그 수강료 대부분은 또 교육에 재투자하거든요. 미국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어요. 그럼 그런 것들 다 지켜보면서 아리스강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. 이 청년이.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도구로 사는 느낌이라고 할까? 이 앞서가는 정보들을 한국에서 이런 수강생을 또 주면서 이 과정을 옆에서 다 그렇게 지켜보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옆에 알면서도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하고 협력하고 싶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괜찮으면 협력하고 싶어요. 근데 그렇죠. 협력하고 싶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를 협박하더라고요. 가장 최측근이었던 사람이. 그때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판매하면 통신 이런 거 신고해야 되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간이 과세자는 신고 안 해도 됐는데 그걸 신고하는 내용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. 근데 딱 협력을 안 하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딱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그걸 신고 안 했다면서 오히려 협박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다행히 간이 과세자는 신고를 그때는 안 했어요. 컨설팅 업계에 제가 있으면 그러면서 와 측근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.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책 내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책을 냈어요. 그리고 제 컨텐츠를 모두 다 자기 건 것처럼 자기가 콜드콜 오리지널이고 자기만 콜드콜 가르칠 수 있고 자기만 이런 사람을 대상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있잖아요. 나보다 유튜브 채널도 먼저 키웠어요.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
지금은 이제 믿을 게 없구나 해가지고 내 거 계속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. 사실 제가 30대 초반에 그 사람을 겪으면서 40대에 겪었다면 내가 만약 연 한 30억이고 300억일 때 만약 이런 사람 겪었다면 나는 300억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됐어요. 근데 내가 이 사람 겪을 때 그냥 연 1억, 2억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. 그때 이 사람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젊었을 때 특히 나이 어릴수록 이런 사람을 이런 악질 같은 사람을 빨리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백신을 맞은 느낌이라고 할까요? 내가 앞으로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 이런 사람을 미리 내가 겪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뭔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이런 게 하강 국면이라는 거예요. 하강 국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수록 올라갈수록 실패한 것들의 그 리스크를 줄이면 나중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200억, 300억 되더라도 떨어진 요소를 끊임없이 이런 어떤 경험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 관상책도 막 봐요.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일단 의심하고 보려고. 관상책도 봐봐요. 진짜 보통 관상에서 광대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마가 좁거나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광대가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어쨌든 그 적정 이 사람 광대가 확실히 튀어나와 삼각형이거든요.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막 보면서 이게 내 진짜 스토리예요. 예. 그냥 그 채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방송에서 사실 이런 걸 알아도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. 한국 정서상. 그렇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투명하게 계속 살고 투명하게 표현하는 게 제 방식이다 보니까 좀 보신 분들 많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장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라던가 대표님한테는 이런 채찍큰의 뭐 흔히 말하는 배신 같은 맞아요. 거잖아요. 배신이죠. 이런 게 아마 크게 좀 남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극복 방법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냥 대표님께서는 이거를 하강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겪을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아까 표현하셨던 거 하면 백신을 맞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쭉 올라가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액션이잖아요. 자기가 하강 국면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런 악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제 나이에 30살에 만났거든요. 제가 29살인가 만으로 그 시기에 만났는데 제 수강생이 거의 다 40, 50대예요. 근데 40대 대신 어떤 남자분이 또 이제 인테리어 하신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이 딱 그런 분을 또 만났어요. 자기 고객인데 저도 고객한테 사실 당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 사람은 40대에 만났고 나는 29살에 만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은 그 나이에 그걸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. 그 악당 같은 고객한테 심지어 나중에 고소까지 받고 인테리어를 다 예쁘게 했는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죠. 한국에. 근데 저는 그걸 미리 만났기 때문에 좀 미리 이걸 내가 40대 가서 경험했다면 내가 그 전에 그만큼 사람이 빈도수를 많이 노출이 안 된 사람이라고 오히려 증명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지금 만났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을 꼭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나와요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?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당해도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을 통해서. 왜냐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사람한테 당한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이 영상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확률적으로 무조건 이런 사람을 겪게 되는 게 현실이다. 이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아들였고 그걸 인정했고 그걸 내리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삶에 어떤 내가 상처받았던 걸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누구나 다 당하는 거고. 근데 내가 40대 안 당하고 29살에 당한 게 29살에 이런 인연을 시작해서 30대 중반 전에 이미 끝낸 게 이게 다행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. 그게 늪이에요. 그렇죠.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대표님이 이런 하강 국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이거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인정하는 거예요. 인정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고 대표님만의 약간 특징은 오히려 이거를 더 빨리 만났을 때 좋아. 오히려 더 좋았어. 약간 그렇게 해서 더 다시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빨리 체득하고 사실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누구나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인정하고 다시 또 시작하라.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주시는 그게 포인트예요. 좋은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영업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많은 분야에 적용이 다 적용되죠. 가능한 일이잖아요. 뭐 인생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아까 뭐 사기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. 그리고 빨리 한번 극복해야 되는 거. 뭐 되게 의도치 않은 질문에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가 그냥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막 나오는 거예요.